농약과학 21번째 시간입니다.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살서제, 일반적으로 곤충이 아닌 쥐를 잡는 약이 살서제죠. 살서제 같은 경우는 농약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기피제, 전착제, 생장조제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농약으로 분류가 되지만요, 살서제 같은 경우는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농약의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접촉독제, 유인제, 기피제, 유기인제, 식독제가 있는데 이거는 성분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디티오 카바메이트계, 기타 등등의 작용 기작에 따른 문제가 썼을 때 유기인계가 맞을 텐데 본문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불용성 주제에 용제와 계면활성제를 넣는 용약은 하고 물어봤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저는 크게 직접 살포제와 희석 살포제 그리고 가루와 액체 상태에 따라서 제가 분류를 했지만요,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들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보시는 게 좀 더 유익하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타서 사용하는 제형, 즉 희석살포제를 말하는 거겠죠. 첫 번째로 유제가 있네요. 유제는요, 원제 플러스 유기용매를 녹인 후 유화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태, 이것을 액체화 시켰다. 즉 원제 플러스 유기용매 플러스 유화제,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액체 상태의 경우 유제를 말합니다. 특히 특징적으로는요, 독특한 냄새가 있고요, 우유빛처럼 뿌옇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유자를 써서 유제라고 합니다. 유제 설명했고요. 유탁제 설명하겠습니다. EW라고 쓰기도 하는데 유제에 사용되는 인화성 용제를 제형으로 바꿨다. 즉 유제 같은 경우는 원제가 액체였는데 유탁제를 제형으로 바꿨습니다. 모래나 알갱이 형태로요. 그런 형태로 바꾼 원제를 물에 넣지 않는 적은 양의 용매에 녹인 후 유화제를 사용하여, 유화제는 똑같죠, 유제랑, 물에는 녹지 않으면서 작은 나달 상태로 분산되도록 제조를 한다. 그것이 유탁제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미탁제랑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근데 유탁제는 제가 앞서 설명했을 때 유탁제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유제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말했던 농약 원제, 유기용매, 유화제가 플러스 유화제를 통해서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유제라고 한다. 특징적으로 독특한 냄새와 우유빛이 있다. 미탁제 보겠습니다. 미탁제, 미분립 중에서 직접 살포제가 아닌 것은 유일하게 미탁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유탁제와 비슷합니다. 유탁제의 기능을 개선한 거지만요, 적은 양의 유기용매를 사용합니다. 살포액을 만들면 외관상 투명하다고 합니다. 유제나 유탁제보다 효과가 우수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유제보다는 미탁제가 더 효과가 크다 라는 게 있고요. 알고 넘어가셔도 될게요. 액체 꼭 보십시오. 물에 잘 녹으면서 가수분해가 없는 농약 원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가수분해가 없는 농약 원제, 그리고 여기에 물 또는 메탄올 녹인 후 가장 중요하면 동결방지제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물에 녹지 않는 원제와 동결방지제를 첨가한 농약은 하면 유제, 미탁제, 미립제, 분산성 액제,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거기서 액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액제는 물에 녹지 않는 원제를 물 또는 메탄올 플러스 동결방지제, 이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산성 액제입니다. 물에 잘 섞이는 특수 용매를 사용하여 물에 잘 녹지 않는 농약 원재를 계면 활성제와 함께 녹여서 만든 제형이다. 여기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 건요, 분산성 액제와 수화제에 많이 들어갑니다. 분산성 액제는요, 물에 잘 섞이는 특수 용매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 그럼 분산성 액제 정리를 한번 볼게요. 분산성 액제는 특수 용매 플러스 물에 잘 녹지 않는 원재 플러스 계면 활성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분산성 액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좀 헷갈려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수화제예요. 수화제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역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장 큰 분산성 액제와 수화제의 가장 큰 차이는 특수 용매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즉 물에 잘 섞이는 특수 용매가 들어간다, 이 부분과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분산성 액제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화제. 수화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원재에 규조토 플러스 카올린 등과 같은 광물질을 증량제 및 계면 활성제와 혼합하여 미세한 가루로 만든 것으로 물과 혼합하여 살포액을 만든다. 자,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용제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분산성 액제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은 특수 용매를 사용한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수화제에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농약 원재에 플러스 규조토 플러스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 게 이 수화제의 핵심 포인트가 됐습니다. 다음 중 물에 잘 녹지 않는 농약 원재에 규조토와 계면 활성제를 넣은 것을 하면은 수화제를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것이 물과 혼합하여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점은요, 운송, 보관, 조제가 쉽고요,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으로는요, 살포액을 만든 후 오래 방치를 하면은 가라앉아서 그 약효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저어줘야 되고요. 이러한 단점이 있으면서도 수성, 보관, 조제, 특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에 수화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수화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물에 녹지 않는 농약 원재 플러스 규조토 또는 카올린 등의 광물질과 계면 활성제를 혼합한 미세 가루이면서 장점으로는 수성, 보관, 조제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잘 저어줘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액상 수화제입니다. 수화제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었네요. 액상이라는 말이 더 붙었죠. 그 말인즉슨 수화제의 단점을 보완한 약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상 수화제, 물에 잘 녹지 않는 원재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걸쭉한 액상의 형태로 만드는데, 이를 통해서 얻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 방치를 하면은 또는 잘 저어져야만 사용하는 수화제의 단점을 이 액상 수화제는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요, 현재 수화제뿐만 아니라 액상 수화제도 만들 수 있는 단가가 조금씩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용량이 증가되는 농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상 수화제네요. 수화제에 다시 입상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수화제 일반적으로 가루 형태였죠. 그런데 입상 수화제라는 말은 자체는 가루 형태의 농약 원재에 보조제의 공기 압축기로 미세하게 분쇄를 하여서 접착제를 이용 입자를 서로 붙여서 크게 만든 것을 입상 수화제라고 합니다. 가루 형태 같은 경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바람에 날리면 많이 날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입상 수화제 같은 경우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수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상 수화제,
수화제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수용제 중요합니다. 물에 잘 녹는 원재에 설탕과 같은 물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물질을 증량제로 하여서 조제한 것, 그것을 수용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용제와 수화제 다시 한번 차이점 알아볼까요? 수용제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는 농약 원재였죠. 근데 수화제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농약 원재였습니다. 거기에 수화제 같은 경우는 규조톱 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갔죠. 근데 수용제는 물에 잘 녹는 농약 원재에다가 설탕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수용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계면 활성제에 들어간 건 뭐다? 수화제다. 그리고 규조톱과 들어간 것도 역시 수화제라는 것. 수화제와 수용제의 차이점을 아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희석이 아닌 직접 살포제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분립이 있었고요. 거기에 분재가 있었습니다. 입제도 있었고요. 그때 배웠던 것들이 생각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재 같은 경우는 원재를 탈크 플러스 점토와 같은 증량제, 즉 탈크라는 말과 증량제라는 말 또는 방지제 등과 혼합하여 분쇄를 한 것으로 제품 그대로 사용한다 이 말인 뜻에서 직접 사용한다.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재를 이렇게 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직접 사용하면서 탈크와 같은 증량제를 농약과 섞어서 만든 것을 보고 분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분재 매우 중요합니다. 미분재, 병해충의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재 농약보다 알맹이를 더욱 작게 만들어야 해서 특히 시설하우스 입구 쪽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분재 형태를 보고 미분재라고 합니다. 미분재 같은 경우 분재보다 더 입자가 더 곱고 가늘고 작겠죠. 그러면 더 바람에 의해서 더 많이 날릴 테고요. 그렇게 되면 소유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알갱이가 더 작기 때문에 흡수 및 침투가 더 용이하겠죠. 이런 곳은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재입니다. 입재 살짝 부족하게 됐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입재 같은 경우는 뭐라 했죠? 가장 큰 핵심, 제가 분재와 입재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봤었죠. 침투 이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미다클로프레이터 제품명은 코니도가 되겠죠.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재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입재로 만들어진 주된 이유는 뭐냐? 바로 침투 이행성이죠. 매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침투 이행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입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게요. 다음 중 불용성 주제, 즉 불에 잘 녹지 않는 주제에 용제와 계면활성제라는 말이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면활성제, 수용제와 수화제 중에서 수화제 같은 경우는 불용성 주제, 즉 물에 잘 녹지 않는 농약을 섞어서 계면활성제를 섞었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수용제 같은 건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설탕이 들어갔었죠. 액제는요, 동결방지제. 그리고 유제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가 들어가는데 크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유기용매는. 그러나 유제 같은 경우는 특이한 냄새와 플러스 우윳빛 색깔, 그런 형태가 나와 있는 게 유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수용성 주제, 물에 녹는 주제죠. 그런데 여기에 동결방지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동결방지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많이 들어갔다 했죠? 액제에서 많이 들어갔다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액제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불용성 주제와 계면활성제 그리고 황산암모늄 같은 증량제를 섞어서 만든 제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화제는 수용제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계면활성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 말인즉슨 수화제라는 말이겠네요. 왜냐, 수용제는 설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용제 같은 경우 물에 잘 녹는 농약이었지만은 수화제는 불용성 주제, 즉 물에 잘 녹지 않는 농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공부를 어렵게 해도 되지만은 키워드로 정리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주관식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하셔서 공부하시면은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라는 말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4번이겠고요. 침투 이행성이 있는 농약의 쌀아 형태라고 합니다. 입제와 분제 중은 뭐죠? 입제가 되겠죠, 당연히.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침투 이행성이라는 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농약 원재를 탈크 플러스 점토와 같은 증량제로 물리성을 개선하여서 분해 방지제 등과 혼합하여 분쇄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탈크라는 말이 나왔죠. 탈크는 뭐였다? 분재였다. 입제라는 말의 핵심 키워드는 침투 이행성이었고, 액제 같은 경우는 동결 방지제, 유제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였습니다. 이것들 다 아니고 4번만 남았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탈크 및 점토와 같은 증량제와 물리성 계량제, 분해 방지제 등을 혼합하여 분쇄한 제품, 분재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과 섞지 않고 미세한 압력을 가하여 살포하는 방법은 하고 무엇일까요? 자, 볼게요. 물에 섞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어떤 약이 있었죠? 분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재 살포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풀어봤죠. 분재 같은 경우는 이동성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 약 자체로서 뿌린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단점도 있다. 그것과 가장 관계된 건 분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화제가 비교한 유제의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이 부분은 틀리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식물보호 기사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제보다 살포액의 조제가 편하다. 무엇이요? 유제가요. 맞는 말이죠. 왜냐, 수화제 같은 경우는 가루 형태가 되어 있고 많이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상수화제라든지 액상수화제라는 그러한 약재 형태가 나왔고요. 제가 수화제의 장점을 설명했을 때 이동 및 보관성이 높고 제조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식물보호 기사에서는 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번도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화제가 제조 비용이 더 낮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맞는 문장인데요.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볼게요. 수화제보다 살포액의 조제가 편하다. 무엇이요? 유제가요. 맞죠? 유제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로 많이 날릴 수 있는 피산성이 있는 수화제보다 조제가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화제보다 제조 비용이 높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 보겠습니다. 수화제보다 제조 비용이 높다. 맞죠? 왜냐, 약 중에서요, 수화제가 제일 싸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같다 또는 작다라고 표현했으면 맞았을 텐데 제조 비용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 자체는 맞는 거예요. 유제는 수화제보다 제조 비용이 높다. 왜냐, 수화제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유기 농약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은요, 유제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는 농약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소화제로서 만들 수 있는 약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제가 단가가 더 낮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도 답안을 보니까 답은 2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한번 출제됐던 문제고 제가 설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알아두시라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은 알아두시라고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수화제보다 보관 및 수성이 어렵다. 맞죠? 수화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 및 운송 또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수화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제 같은 경우는 수화제보다 보관 수송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수화제보다 약효가 낮다. 이 말도 역시 맞습니다. 제가 앞서 소화제를 설명했을 때 약효가 좋다는 장점도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소화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인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소화제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원재를 소화제가 사용하다 보니까는 만약에 물에 잘 녹아야 사용하는 유제보다 약효가 더 높을 또는 더 좋은 약을 사용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제보다 약효가 맞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식물보호 기사에는 소화제가 제조 비용이 높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일단 2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